과도한 통행료와 세금 투입 논란을 빚는 부산과 경남 지역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자본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그런데 왜 시가 그러면 재정 지원을 한다는 얘기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는 BTO 방식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민간 사업자가 건설을 하고 일정 기간 운영을 하고 또 소유권은 나중에 이제 자치단체에 양도를 합니다. 민자 운영사들은 완전 그냥 누워서 떡 먹기거든요.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어요. 최초 설계했을 때의 그 계획의 실수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와 계획에 따른 부분을 검토하는 부산시의 실수인데, 이 실수에 대한 부분을 부산 시민이 좀 더 부담하는, 결국에는 400억 때문에 시민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피해를 고스란히 이제 시공사가 이익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아니습니까? 이 부분은 운영기간 이제 30년에서 40년으로 10년간 이렇게 연장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사비 검증 관련해 가지고는 국내 최초로 대용량 기계로 해가지고 사례가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원가 검증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니습니까? 그 서구 간선도로하고 제물포 터널에 아니면 대심도 공사를 갖다 참고 하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을 갖다가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최하 금액이 1,500만 원을 갖다 이리 적용해가지고 일단 넣었어요. 그리고 공기 정화 시설 설치 전에 아니십니까? 단가의 적정성하고 기종하고 효율성을 갖다 종합적으로 검증해가지고 우리 이제 시의회 보고 등 의혹에 대해서 문제점 해결 후에 요걸 갖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사비 590억을 포함한 사업비가 609억 원이 증가했고, 그죠? 그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그걸 회수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10년을 연장해줘가지고 이걸 녹여달라. 이 얘기 맞죠? 이 얘기. 네, 맞습니다. 사업을 이제 시행하다 보면은요, 원래 그 협약 중에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심도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공사비가 증가한 거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얘기 거죠. 나오는 겁니까? 어떤 부분? 여기 보면은 지금 뭐 환풍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경제성 평가를 했을 때 그 들어가는 돈들에 대해서 장비 성능에 대해서 검증 방안이나 설주, 성능 미달 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충분한 검증이 없이 그냥 갖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경제성 평가라는 게 실질적이 완료된 뒤에 되는 거니까. 네네. 그 이전에는 협상 당사자인 즉 부산시가 더욱더 철저히 조사를 하고 노력을 했다면 네네. 개선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안타깝다는 얘기고요. 네네. 자, 근데 이 증가한 사업비 609억 원 때문에 부산 시민의 그런 비용 부담이 10년이 더 늘어난 거예요. 기간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 의원님?
물론 그게 이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면 뭐 계획을 변경하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면 왜 당초에 그걸 놓쳤느냐. 또 이 공사 기간이 10년이 늘어나는 거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단 56일 만에 이렇게 결정을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의회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친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는 부산시가 이 민간 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좀 특혜를 준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에게 주는 과도한 특혜는 곧 부산 시민들에게 과도한 세금 또는 또 통행료 증가. 맞죠. 이걸 합산을 한 10년 동안 통행료 합산을 해보면 네. 최대한 뭐 9,661억까지 나옵니다. 통행료 수입만. 예, 그래서 좀 10년 연장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집행 기관이나 의회에서 좀 검토했었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9,660억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10년을 이렇게 좀 추정치가요. 이 추정치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스리슬쩍 늘어난 그 10년 때문에 최대 9,660억까지도 더 부담될 수가 있다라고. 뭐 최소는 2,900원 정도로 보더라고요. 최소는, 예. 2,900원에서 최대가 9,600원. 그 사이에 뭐 어찌 들어가겠네요. 네. 이게 지금 609억 원이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30%가 넘어갔어요. 30%가 넘어가면은 무조건 이것은 기재부의 민자심의를 받게, 민투 심의를 다시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시의회의 재동의를 또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이미 의회의 동의는 받은 상태였거든요. 네, 네, 17년도에. 그런데 그것을 받게 되면 시간도 물론 연장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행정 편의와 그다음에 사업자 간의 어떤 그 영리가 서로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게 10년 연장으로 간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의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결을 받았을 시에는 지금과 같이 10년 연장 이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공사 비용의 문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다라는 것은 석연치 않다. 네. 예, 그렇게 이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설명을 쭉 들으면서 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네. 굉장히 이해는 저는 가거든요. 네, 네. 어떻게 하려고 했구나라는 느낌은 네. 드는데. 이걸 행정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게 내어주머니에서 나간다 계산하면 당연히 그런 통행료의 10년도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할 텐데 뭐 일단 일은 빨리 진행하라고 하니까 뭐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내가 탈 때 뭐 나는 그럼 안 타야지 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거길 안 타야지. 제가 볼 때는 네. 저는 사실이 특혜라고 보거든요. 네. 시민사회에서는 특혜라고 보고 실제로 아까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요한 사항을 56일 만에 사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막대한 시민세금과 통행료 부분들이 증가가 될 건데 앞서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변경 과정이라든가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충분히 특혜라고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감사 청구나 이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재동의를 거치는 과정들을 다시 밟으면서 협약을 다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아무튼 뭐 이런 측면에서라도 아까 드린 말씀이지만 협약서상의 문구 하나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심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이뿐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그 자세한 내막을 저희가 직접 취재해 봤습니다.
대심도가 센텀시티 지하철도랑 연결되기 때문에 접속도로가 광안대교와 대심도를 바로 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접속도로가 있으면 만덕센텀 대심도로 가기가 편해지고 만덕센텀 대심도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운영사의 수익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접속도로는 국비, 시비, 세금으로 지어야 되는 건데 대심도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3년 안에 못 지으면 보상을 해준다. 시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건데 2017년도 원래 착공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4년째 착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예산을 못 따왔고 그러면 이제 2030년에 지을 수도 있고 2040년에 지을 수도 있는데 굳이 3년을 명시를 했어야 되나? 이게 왜 명시를 해가지고 쉬운 말로 책 잡히는 협약을 했을까? 강한대로 접속도를 갖다 해주고 통행요금을 갖다 절감을 갖다 시키는 게 아니십니까? 이게 그 더 괜찮다 해가지고 우리 실수협약에 이렇게 반영을 갖다 했고 이게 이제 10에 279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24년까지 아니면 3년간 공사를 갖다가 10인을 투입해갖고 완료할 예정입니다. 3년이라는 거를 명시한 게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들을 많이 예, 뭐 저희들은 이제 시비가 투입이 안 되고 3년 이후에 가면 또 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요금이 발생을 갖다 하니까 저희들은 3년 안에 그 부분을 갖다 끝을 갖다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 거고 우리 시에서도 아니십니까 재정 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착공 계획이 17년인가 그러지 않았나요? 착공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상까지 아니었으면 지금 완료를 다 해놨습니다. 지금 보상까지 완료해놔놓고 이제 우리가 시비 여건이 별로 안 좋으니까 국비를 갖다 50% 반영하기 위해서 4차 혼잡도로에다가 이걸 갖다 옆으로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했는데 국토부까지는 통과됐는데 기재부에 가갖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 시비를 갖다 또 다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런 협약 자체가 시로 봐서는 상당히 조금 뭐라 합니까 좀 굴욕적인 그런 협상이 아니냐. 근데 이게 이제 이 사업이라는 그렇다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르는데 뭐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기 연장도 포함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 지연이 생길 것인데 그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부산시가 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죠. 네, 협약서 내용만 이렇게 봐도 이거 보면 민간에게 그저 유리한 항목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핵심입니다. 도한영 사무처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심도 사업 실시 협약서를 보면은 미로도로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설날,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통행료가 일부 또는 전부 감면될 시에 주무관청 부산시가 이제 수입 감소 부분만큼 보존하게 하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대심도 사업 실시 협약서에만 있거든요. 대심도 이전에 시행된 민자도 도로의 산등 터널이라든가 이쪽에는 부산항 대교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한편 보면 민간 사업자로 인해서 유발되는 원인이 아닌 뭐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감액이 되는 거니까 이런 협약을 좀 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 충분히 뭐 민간의 이유가 아닌 경우에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주무관청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일정 정도의 협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명시함으로써 협약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굳이 이 대심도 협약서에 그것을 명시할 필요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보존해 줄 필요가 있었을까?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서 할 필요가 없죠. 이게 발목이 잡히는 아니니까. 경우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대심도를 좀 더 효율적이게 해주기 위해서 이어주는 도로, 광안대교 접속도로에 대해서 이 시가 접속도로를 제시일 내에 즉 3년이라고 아까 얘기 나왔죠. 그 안에 준공하지 않을 시에는 배상금을 지급하겠다. 우리가 그걸 막아줄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 도로가 생기면 뭐 대심도 교통량이 당연히 많아질 거고 그러면 수입이 많아질 텐데 민간 사업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명실에서 들어준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 접속도로가 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는 해요. 근데 접속도로의 연결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천마산하고 울릉도대교 접속도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재원 마련 확보도 어려운데 현재로 지금 이게 전액 12로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된 이유가 그 4차 혼잡도로 지정을 통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해주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혼잡도로 자체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12로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면은 제 얘기는 그러면 무턱대고 이걸 혼잡도로로 넣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하고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혼잡도로가 아닌 거를 상황을 인지해갖고 이것을 갖다가 예산도 짜야 되고 상황을 직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국비 따오겠다? 이런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자체. 되겠지라고 네, 그냥 했던 아니란 거, 그냥 편리주의로 가는 거죠. 거기다 3년이라고 명시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 안에 완공하지 스스로 못할 경우에 발목을 잡은 예.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예산도 못 보세요. 따면서. 준공 3년인데 얼마나 이게 열심히 그 12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 또한 과연 원활할까? 결국은 잘못하면 또 우리가 손해배상도 계속해야 돼요. 예, 배상금 물어야 돼요. 실제로 관계 시설을 적게 준공하지 못해서 이제 부산시가 손해배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그래서 부산은 있나요? 예. 대교와 연결되는 도로를 준공을 못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166억 원을 시행사에 손해배상한 바 있죠. 이런 선례가 있으면 더욱더 이 의원님 네. 더욱더 이런 선례가 있으면 네. 더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얘기하지만 탁월한 협약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대심도 실시 협약건은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이건 뭔가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좀 냄새가 납니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이게 요 최근의 일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뭐 옛날에 우리가 문제 사업을 잘 몰랐을 때라면은 이해할 수도 있었지만 2015년 이후에 최근의 일인데 이러한 불공정한 이런 협약을 했다는 걸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져요. 만약 또 그 광안대교하고 대침도가 연결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대침도를 이용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 되면 또 엄청난 통행료 수익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런 협약을 부산시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민이 말씀드리고 의구심을 가지면 감사가 들어가야죠. 네, 아무래도 이 부분에 협약 대해서는 좀 그런 작업들이 향후에 꼭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뭐 협상이라는 게 서로가 양측에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을 하고 또 협의를 하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죠. 그리고 이게 또 너무 세게 했을 경우에 그 기재부가 걱정한다는 것처럼 민간 사업자가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작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는 그러나 시민을 대표해서 협상에 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눈이 지적을 했지만 좀 더 성의 있게 내 돈 나간다는 생각으로 좀 시민의 편에서 섰어야 되는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렇게 불균형적인 그런 협약들도 많기 때문에 이 논란이 지속되고 질타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 제가 그런 건데. 의혹도 제기하셨잖아요.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부산시가 민투법의 어떤 교과서입니다. 부산시가 잘못한 것을 통해서 그 민투법이 전부 다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예로 네.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예를 지금 남긴다는 거죠. 배 의원님, 네. 좀 이제 얘기 좀 편하게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우리 이제 대구의 예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아까 우리 대구에 민자도로가 2개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안로 이야기했고 나머지가 이제 앞산 터널로인데 네. 2013년도에 우리가 이 앞산 터널로 개통을 하면서 통행료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었는데 1,500원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막 언론에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통행료를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고 그 당시에 전임 시장님을 상대로 제가 거세게 항의를 했어요. 한 번이라도 시민공청회를 했거나 이거 물어본 적 있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 1,400원이 됐어요. 예. 물론 100원이지만 사실 그게 엄청 1년, 큰 거예요? 예, 1년, 2년, 뭐 10년이 되면 시민들 그럼요. 부담액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물론 필요한 곳에 도로를 빨리 좀 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시간을 절약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점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이런 그 민자도로가 도시의 어떤 기반 시설로서 이는 시민들에게 자꾸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현명한 방법을 저는 모색을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배 의원님 말씀처럼 도로는 진짜 기반 시설이죠. 그 시선에서 우리가 많이 벗어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가 재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드린 취지와는 다르게 대구의 도로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 같다. 이런 좀 센 얘기가 들려왔어요. 저희가 그 현장으로 직접 가봤습니다. 대구 외곽을 크게 연결하는 4차 순환도로는 29.1km는 이미 완공됐고 32.5km 구간은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지나는 고속도로와 사통팔달로 연결됩니다. 수성구 범안로를 중심으로 달성공원 동물원이 들어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테마공원과 친환경 미래형 공공주택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구구터널만 해도 이 민자 사업을 하다가 공공에서 이제 인수를 전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이런 요구와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민자 사업으로 하고 나서 공공에서 하려면 엄청나게 힘들다. 근데 이제 그야말로 이제 목돈이 이제 드는 거거든요. 이거 언제 대구대공원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설령 이거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될지도 문제고. 저희들이 대구대공원 특례 사업을 해서 그 돈을 보관도 무료하게 주겠다 이렇게 저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립자에서 볼 때는 주민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통행 전철도 많아질 테니까 그 전에 이걸 무료화를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표현일 뿐이지 어쨌든 거기에 보관도 무료화에 대한 부담 비용 이렇게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보상 단계죠. 보상 공고하고 이제 보상 협의하는 단계거든요. 원래는 24년도에 마무리하는 계획이었거든요. 2024년도에? 예.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 기간이 2026년까지 원래. 예, 그렇죠. 예. 그게 그 대공원 개발지구에 주민들이 입주할 즈음에는 무료화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거기 맞춰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그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시기도 많이 지연이 됐고 그 내용에서도 임대 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성도 많이 지금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800억이라는 그 수익 자체도 지금 불투명해졌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장 공약을 어떻게 하면은 전체는 해서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그 시민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 현재 있는 2개의 유료도로 얘기했잖아요. 유료도로와 이제 시공 중인 도로들이 다 완공되면 4개의 순환도로가 대구 전체를 이제 잇게 됩니다. 대구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도로망이 구축이 되는 거고 게다가 무료화까지 이어진다면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기반 시설로서 정말 그야말로 제 역할을 해내는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그런 도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우 박사님 민자도로 무료화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지금까지 해온 얘기 지금 뭐 일산대교 뭐 무료화한다고 해서 엄청 떠들썩하잖아요. 무료화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조금 알아볼까요? 일단은 그거 어렵다고만 막연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범안로 얘기를 하셨는데 2026년까지 시행사가 운영하죠. 네. 그래서 재정 지원도 한 2026년까지 이제 하는 건 똑같은 기간이니까 그래서 남은 금액이 한 766억 정도 되네요. (766억이면)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대구시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일까요? 시장이 이렇게 자신 있게 공약으로 내걸 정도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사실 이 범안로 무료화는 이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입니다. 그동안. 그래도 그나마 현재 시장께서 이 내걸는 공약은
현실적으로는 가장 좀 타당성은 있습니다. 이는 뭘로 이제 하겠다 했냐면은 그 범안로 인근에 대구 대공원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대구에 유일하게 하나 있던 그 달성공원의 동물원을 이제 여기로 이전을 하고 대규모 반려동물 파크를 유치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떤 비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구 도시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거기에 3,000세대 정도를 지금 공동주택을 분양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비용으로 재정지원금에 대한 이제 보전이 되면서 이게 이제 계획대로만 진행되면은 원래 협약서에는 2026년까지나 3, 4년 정도 당길 수가 있죠. 그런 장밋빛 계획들을 수년 전부터 네. 이 정치인들이 내걸면서 무료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1년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민들한테는 이 범안로 무료화는 하나의 희망 고문입니다. 곧 될 것처럼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시민들은 내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얘기 들어봤는데 어쨌든 정치인들이 공약 걸었다는 건 시민들이 원한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범안로 지금 대공원하고 이어서 도로 네. 만드는 무료화하는 거에서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데 지금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을 우 박사님께 뭐 그런 얘기 부분들은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을 해야겠죠. 네네. 좀 어렵긴 하지만 편리한 이제 도로망인 거잖아요. 네, 다른 네. 지자체에 비해서 이 대구 정도는 맞습니다. 엄청 좋은 거거든요. 도로 계획이 아주 잘 되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통도시로서 뭐 예산 투여의 우선순위 부분에서 또 그렇게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뭐 말씀 안 하셨지만은 지금 현재 대구시가 유료도로에 재정 지원하는 그 정도가 비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좀 더 늘어나는 것은 좀 위험 부담도 있겠고 한편으로 보면 현실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는 건데 도한영 사무총장 어떻게 보세요? 앞서 우리 뭐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구 대공원의 개발 이익을 이제 활용한다는 부분들은 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착공을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그 희망 고문과 같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현실 있게 다가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근데 오늘 저희가 쭉 이제 해왔던 얘기의 결을 보면 꼭 민자 도로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민자 유치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공공성이겠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그 편에 서서 우리가 생각을 했느냐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자, 민자 도로가 시민을 위한 사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항명터널 같이 모든 것을 부산시에서 돈을 일시불로 갚고 나머지를 은에서 융자받은 것을 갚아나가는 방식이 제일 좋은데 뭐 그렇게 부산시에서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갔다고 합니다. 부산은 국제관광도시거든요. 특히 근래에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동부산 관광단지 테마파크가 완전히 개장되면 걸어 몰리는 교통량은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그에 관련되는 것이 지금 현재 만덕, 강안리 때는 대심도, 그다음에 반송터널, 또 해운대 터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줄지어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료도로화 하는 사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으니까 유료도로화 하겠다 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기대를 어긋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재정사업으로 돌리느냐, 더 많은 고민과 연구 그리고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통행자들이 연속해서 유료도로를 연속해서 주행할 경우에 두 번째나 세 번째 통행하는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리가 많이 인하됐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고금리로 해서 자본을 대출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했었다면 이제 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서 정말 뭐 몇백억 단위의 금리 인하 요인들이 생기거든요. 그 수익을 그 사업자와 지자체가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을 뭐 계약 조건에 반영시켜 가지고 기간을 단축시킨다든지 혹은 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또 앞으로 이제 교통체증이 계속 생기면 민자로 손쉽게 계속 지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산 지방에 국비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민자로 계속 짓는다고 봤을 때는 제대로 된 협상단을 꾸려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협상단을 꾸려서 2050년, 2060년이 돼서 또 유료도로 지을 때 고금리로 지었다. 이게 지금 안 들으려면 미래 세대한테 지금 제대로 된 협상단을 꾸려서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들도 좀 넣어서 매일매일 다니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들을
이 협상안이 좀 반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업 재구조화 이상의 시가 아예 유료도로 체계를 뜯어고치는 그 협상 내지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봤습니다. 이렇게 좀 구체화되어 있는 얘기들이 나왔으니 실현만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유료도로 환승제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게 꼭 그 아랫돌 빼서 윗돌 된다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다 재정 다 막아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그렇죠. 부세금 다 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갈 수는 없다. 아까 우리 배지수 의원님도 얘기했잖아요. 타지 않는 이 도로를 가지 않는 불특정 다수가 내줘야 되는 그 상황은 계속 연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 같이 나와줘야 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은 이제 그 민간 사업자하고 부산시가 협약을 해서 다시 재구조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재원과 그리고 민간 사업자 역시 일정 정도 통행량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통행료와 수입이 오를 거라고 볼 수 있다라면은 민간 사업자 역시 조금은 이제 양보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줘야 이성수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우려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까지 사실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책엔 여전히 중요한 거는 협상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부산시나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이런 것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시도에서 이렇게 먼저 이루어진 민자 사업의 어떤 성공과 또 실패 사례들을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어떤 좋은 그런 실시협약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다른 지자체에서 본인들의 어떤 저거에서 재정 지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좀 더 부지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에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방정부에서 정말 현장에서 어떤 좋은 정책이라든지 제안을 하게 되면 좀 귀담아 들으셔서 그것이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또 이제 지금 민자 도로들이 대부분 뭐 일단 좀 비싼 대신에 편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어떤 좀 기능성 도로라고 그냥 제가 명명을 할게요. 이런 것들만 놓고 반드시 선택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불편하더라도 나는 돌아서는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로들도 잘 닦아놓고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냐를 요구를 한다고 하는 건 너무 무리인가요? 아니요, 그게 문제의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금, 과도한 통행료를 부담하면서 심지어 선택권까지 박탈을 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자도로가 있으면 나는 도로 그 통행료 안 내고 이렇게 좀 돌아가겠다. 그럼 대체 도로가 있어야 돼요. 여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체 도로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부산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박탈되는 셈인 거죠. 대체 도로는 있습니다. 돌아가서 문제지. 우 박사님이 얘기한 대체 도로라 하면 그래도 뭐 1.5배 시간이 걸리고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한참 사실 당연히 다 연결돼 있죠. 가면 다 가죠. 그거를 대체 자, 이렇게 2018년에 이어서 3년 만에 다시 민자도로 문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분이 초반엔 그래도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해 주시다가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야기가 좀 세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래서 마무리는 그래도 좀 부드럽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줄 평을 우리 저부터 할까요? 네. 시민 공감대 통행료 잘하는 행정 능력으로 만들어 봅시다. 통행료는 통행료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더 이상 국민은 봉이 아니다. 도로는 국민들에게 돌려주자. 무료라는 달콤함, 알고 보면 내 주머니 돈. 저는 준비를 이 준비가 이게 이제 사실 저희가 아까 부산시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채널이 저는 한줄 평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뭘 그때 법에 저촉되는 일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낸 돈, 정말 어렵게 번 돈, 아깝게 생각하고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좀 더 성실히 모든 것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